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지면 다치더라도 뒤통수나 허리가 다쳐야 하는데 앞에 달린 코가 깨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여기에 운이 나쁘면, 재수가 없으면이란 말이 붙으면 이 희한한 일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운의 과학적 증명과는 별개로 이 운은 일상 속에서 공교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때론 행운으로, 때론 불운으로 모습을 바꾸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대체로 남에게는 행운이, 나에게는 불운이 더 자주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이 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걸까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운을 바꾸는 습관을 보면 운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심리 분야 전문가인 게이 핸드릭스와 작가이자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캐럴 클라인이 함께 쓴 책인데요. 좋은 운을 타고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가짐을 바꾸면 자신의 삶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마음가짐을 바꾸고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마음가짐과 끈기가 모든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운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 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운이란 그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되어 우연히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행운이 찾아오면 오늘은 운이 좀 좋네 하고, 반대로 불운이 닥치면 역시 난 운이 나빠 하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틀렸다. 행운이든 불운이든 모든 운은 항상 바뀐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자주 물 마시는 습관, 주기적인 운동을 하듯이 운을 좋게 만드는 데에도 일종의 지침들이 존재한다. 그러니 이 지침을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의 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과학공학과 교수인 티나 실리그는 행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운이란 단발적이고 극적으로 일어나는 벼락 같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아요.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행운이라는 바람을 받고 싶다면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쌓아올린 돛을 먼저 만들어야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운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운을 바꾸는 8가지 비밀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비밀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 두 번째는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서 무너뜨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수치심을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바꾸라는 것. 네 번째는 행운이 좋아할 만한 목표를 가질 것. 다섯 번째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기를 낼 것. 여섯 번째는 행운의 그룹을 찾을 것. 일곱 번째는 행운이 찾아오는 시간과 장소에 미리 가 있을 것. 여덟 번째는 오늘 내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는 것인데요. 이런 키워드만 들으면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인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책의 본문을 읽어보면 점차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지금까지 무엇에 최선을 다해왔는가? 자신이 만든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삶이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당신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모두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은 당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된 몰두라는 힘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잠재되어 있던 몰두의 힘을 발휘했기에 지금의 삶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힘을 인정하자. 한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이는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더 몰두했기 때문이다. 비만이라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일보다 비만이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더 몰두한 것이 원인이다. 살을 빼려는 의식적인 노력보다 과체중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같은 원리로 현재 당신의 운이 좋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운이 나빠지는데 무의식적으로 몰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운이 나빠지는데 몰두했다는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과 상관없이 인생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에 몰두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몰두했는지를 알면 늘 해오던 오래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익힐 수 있다.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표현하는 일에 다소 방어적이다. 스스로가 꼭 이기적인 속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에 있어서는 꼭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게 있다면 의식적으로 원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야 한다. 자, 지금부터는 자신의 운이 아주 좋아지기를 원해보자. 다음과 같이 빈칸에 이름을 적고 큰 소리로 읽어보라. 나 누구누구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이 어리석거나 바보같이 느껴져도 괜찮다. 이 문장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것의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더 많은 운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짐하라. 약속을 삶의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키워야 할 16명의 자식을 둔 광부가 있다고 해보자. 이 광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약속 때문에 매일 탄광으로 향한다. 수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담감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유형의 약속은 고귀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특성은 없다.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이란 스스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의지로 하는 약속이다. 나는 많은 행운을 창조하겠다는 목표야말로 가치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앞으로 계속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개념과 말을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느껴보길 바란다. 두 번째 비밀.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서 무너뜨려라. 불운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애쓰지 않아야 비로소 그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생각은 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결국 내 안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마치 자기 꼬리를 쫓는 개의 모습처럼 원을 그리며 돌면서 잡히지 않는 대상을 잡으려는 헛된 시도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편안하게 관찰해야 비로소 의식의 둘레를 빙빙 헛도는 일을 멈출 수 있다. 나는 운이 없어. 왜 나에게는 불행한 일만 생길까? 하는 생각이나 상황이 찾아온다면 마음을 편히 먹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의가 늦었는데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꼼짝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치자. 잔뜩 화가 난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나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지. 하지만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자신의 신세를 탓해봤자 스트레스만 커질 뿐이다. 이럴 땐 마음을 내려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닥친 현실을 편안하게 관찰해야 한다. 어차피 겪을 일이었다라는 자세로 지금 을에 경험해야 할 일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알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나는 불운의 아이콘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번째 비밀. 행운이 좋아할 만한 목표를 가져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운이 따르는 목표의 첫 번째 요건은 그 목표가 자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돈이나 시간이라고 답한다. 마치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듯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쓴 목표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적혀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자문해보라. 만일 내게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행을 할 것인가? 배우자나 자녀나 연로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동물보호소를 열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는가? 훌륭한 소설을 쓰겠는가? 사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돈이나 시간 혹은 두 가지 다를 원하는 것이다. 자기 발견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문해보라. 만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떠오른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내면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생각을 적으면 된다. 혹시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잠시 덮어두고 다음 날 또는 이틀 동안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자.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 내면 가장 깊이 자리한 동기, 열정, 이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를 알 수 있다. 진정한 목표란 행운이 찾아올 좋은 이유가 담긴 목표다. 행운이 좋아하는 목표는 따로 있다. 행운이 따르는 목표의 세 번째 요건은 목표가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목표는 아쉽게도 큰 행운을 끌어당길 수 없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자신을 넘어서 주위로 퍼질 때 운은 더 크고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목표가 우주가 원하는 이타심에 충족될 때 비로소 우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면 당신을 향한 우주의 온갖 우연의 일치와 예상치 못한 지원이 선물처럼 찾아온다. 이러한 현상을 우주가 윙크한다라고 표현한다. 다섯 번째 비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기를 내라. 그렇다면 어떻게 행운이 내 인생에 나타날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새로운 일을 꾸준히 시도하고 모험을 감수하고 좀 더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을 많이 취할수록 행운의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충분하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연속된 행운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폭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일상활동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듯이 살아간다.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고 비슷한 순서로 출근 준비를 하며 비슷한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고 매번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길만 계속해서 걸으면 땅에 깊은 발자국이 파이듯 매일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 일상이 틀에 박힐 수 있다. 그것은 아무리 유익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일지라도 행운을 얻을 기회를 제한한다. 그러니 오늘부터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고 다짐해보라. 가령 식료품을 사러 매일 가던 곳이 아닌 다른 가게에도 가보고 새로운 스타일의 옷이나 머리 모양을 시도하고 한 번도 간 적 없는 음식점에 가보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조금은 색다른 휴가 장소를 선택해보는 거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사람, 생각, 관점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이렇듯 새롭고 좀 더 모험적인 의식으로 인생을 살면 기분이 새롭고 활기가 생긴다. 하트퍼드셔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행운의 현상을 탐구한 최초의 긍정심리학 연구원 중 한 명인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일상을 다양화할 때 생기는 강력한 장점들을
다음과 같이 멋진 비유로 설명한다. 드넓은 사과 과수원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과수원으로 가서 큰 바구니에 사과를 한가득 담아야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과수원 어디를 가든 사과를 쉽게 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갔던 곳에서는 더 이상 사과를 찾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때 만일 당신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으로 가보겠다고 새롭게 결심하거나 매일 갈 곳을 무작위로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사과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겠지요. 행운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기회를 다 써버리기 쉽죠. 하지만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이나 틀이 정해지지 않은 시도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경기에 임해야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연속된 행운을 일으키려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 행운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안락지대를 벗어나 모험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그 일에 미흡해서 자꾸 실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의 타고난 생존 본능 때문이다. 인간이 동굴에 살던 원시 시절에는 주어진 역할을 잘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하고 달갑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거나 원하는 이성 혹은 다른 부족에게 거절당하는 일은 곧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물리적인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원시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여전히 우리가 실패, 수치, 거절당함에 반응하여 얼른 피하라고 지시한다. 이러한 뇌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퇴근 후 사장이 된다를 쓴 수지모도 이에 대해 자신의 책에서 아주 좋은 말을 남겼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면 인생에 더 많은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인생에서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7번째 비밀. 행운이 찾아오는 시간과 장소에 미리 가 있어라. 크게 성공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 크록, 맥도날드 창립자. 사람들에게 운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 종종 마침 적절한 때에 마침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적시적소가 행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연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적절한 순간에 완벽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두뇌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시적소의 능력을 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에만 의존하거나 행운의 위치로 안내할 외부 방향을 찾는 대신 자기 내면의 GPS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바로 이것이 행운을 끌어당기는
7번째 비밀이다. 다소 직관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관계나 직업, 재정 등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가치관이나 신념, 열정처럼 자기 내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해서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거나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 중심을 잡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행운의 기술이다. 이 기술에는 자신의 마음 중심에 따라 조화롭게 몸을 움직이고 직관에 귀를 기울이며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충실한 것이 포함된다. 우리를 적시에, 적소에 데려다주는 운송수단은 바로 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두지 않고 오로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정신이 쏠려 있다. 또는 현재가 아닌 다른 시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도 흔하다. 행운의 속도로 살아가려면 마음과 몸, 둘 다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보폭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보다 앞서 걷거나 뒤로 처지면 안 된다. 이러한 보폭을 가리켜 자아의 속도라고 부른다. 이 속도로 걸으면 항상 편안한 기분이 든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지도 않으며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순간에 최적의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예감과 직감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연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운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고 싶다면, 즉 직관을 키우려면 자아의 속도로 움직이는 법을 배울 때처럼 자신을 살펴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면에 동의나 경고, 지시가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면과의 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오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감을 손쉽게 이용하면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렇게 내린 좋은 결정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 없이 행운으로 이어진다. 8번째 비밀. 오늘 내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감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운이 좋다는 느낌과 감사하다는 느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운이 좋다고 느꼈던 때를 잠시 떠올려 보자. 아마도 당신은 크게 기뻐하며 온 우주와 신으로부터 축복받는 느낌을 받았을 테고 예상치 못한 행운을 누린 것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마치 인형 안에 또 인형이 들어있는 마트료시카처럼 운이 좋다는 느낌에는 다양한 측면이 포개어져 있지만 각각의 측면을 걷어내다 보면 그 중심에 감사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빠졌다가 절묘한 안도감을 느낄 때도 감사와 행운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검진 결과 음성이 나오거나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찾거나 접촉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처럼 말이다. 성공을 거두어 흥분했을 때에도 감사와 행운의 느낌을 경험한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추첨해서 내 번호가 뽑히거나 매우 만족스러운 거래를 성사시킬 때처럼 말이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경험은 감사함이다. 사실 나는 운이 좋다라는 느낌과 나는 운이 없다라는 느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리는 건강, 경제적 안정, 나를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처럼 자신이 원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있는 것과 나쁜 날씨, 차 고장, 아픈 무릎 등 원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를 느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원하는데 자신에게 없는 것과 원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스스로 불운하다고 느끼고 불평한다. 따라서 나는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피해의식이 든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감사에 초점을 맞춰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물론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감사한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부정성 편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사건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사건을 더 깊게 인식하는 부정성 편향은 원시시대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했겠지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다르다. 부정성 편향을 보일 때 우리는 잘된 일보다 잘못된 일에 계속 초점을 맞춘다. 캐럴은 이를 큰 캔버스천의 작은 자국 같은 경험이라고 말한다. 커다란 캔버스천에 작은 자국이 묻어 있다면 사람들은 넓고 깨끗한 다른 면보다 그 자국 자체에 시선을 집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칭찬을 10번 들어도 딱 한 번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비하하고 삶의 질을 심하게 왜곡시킨다. 행운을 끌어당겨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존 본능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부정성 편향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휘말리는 자신을 알아채고 재빨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는 기분으로 의도적으로 초점을 바꾸는 기술을 익히면 운은 정말로 변한다. 운이 좋다는 느낌은 운이 좋은 상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올까요? 설사 행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행운인지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겁니다. 어쩌면 행운이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그 자체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